한국에서 개발된 믹스커피는 커피, 프림, 설탕의 황금 비율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커피의 본고장인 유럽의 유명 바리스타들까지 매료시킨 우리의 자랑스러운 커피입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꼭 한 잔씩 드시는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된 믹스커피. 그런데 이런 믹스커피가 건강에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좋다는 말도 있고 나쁘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믹스커피 속 커피, 설탕, 프림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믹스커피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믹스커피 속의 프림 때문입니다.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믹스커피에는 설탕도 일정량 포함되어 있는데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다 보니 믹스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믹스커피 속 성분들이 오히려 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믹스커피의 긍정적인 효능, 첫 번째는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기억나지 않는 비밀번호 때문에 속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연세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믹스커피 한 잔을 드셔보세요. 믹스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집중하려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이 점점 둔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카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머리를 또렷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즉 적당량의 카페인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5, 6잔씩 마시거나 늦은 밤까지 마신다면 오히려 불면증을 유발하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커피는 혈압을 올린다고도 하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믹스커피는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믹스커피 속 커피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 속 어떤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 속 커피에는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클로로겐산은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며 당뇨병 위험이 3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믹스커피 속 카페인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믹스커피 속 커피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관 속에 녹과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높은 혈당이 혈관 속에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이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관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적정량을 마시면 믹스커피가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며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쉽게 가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밤을 꼬박 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리해도 기운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증상들은 간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과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가 바로 간인데요.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믹스커피 속 커피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믹스커피를 적당히만 마시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다른 장기들은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지만 간은 심각하게 손상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을 적게 마시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바로 믹스커피 한 잔입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은 간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 내 염증을 줄여 간 경변 및 간암 위험을 낮추고 간 효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간 기능을 보호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간 경변 위험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적당량의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잘 빠졌는데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줄지를 않네. 먹는 건 똑같은데 이상하게 뱃살은 점점 나오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초 대사량 감소 때문인데요.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에너지를 활발하게 소모하기 때문에 살이 쉽게 빠지지만 연세가 들면 몸이 에너지를 덜 소비하기 시작해서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믹스커피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 속에 클로로겐산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로로겐산이 체중 감량과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클로로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클로로겐산은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클로로겐산이 있으면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 이를 분해해 포도당으로 변환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쓰고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살이 찌는 과정이죠. 그런데 클로로겐산이 이 과정을 조절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먹는 것은 그대로여도 살이 덜 찌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로로겐산이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믹스커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믹스커피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병행할 때 믹스커피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입니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고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예전보다 피곤이 쉽게 쌓이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들도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적당히 있으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활성산소가 많아질수록 우리 몸의 세포들도 빠르게 늙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믹스커피를 적당히만 드신다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제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커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세포 노화 속도가 평균 15%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세포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에 계피가루를 살짝 추가해서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믹스커피에 조금만 첨가해도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땅콩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매우 흔하지만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야 겨우 맛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간식이었죠. 특히 농촌 출신이신 분들은 가을마다 땅콩을 캐고 말리며 온 가족이 모여 땅콩을 까던 추억이 많으실 겁니다. 그 시절 그때는 땅콩이 그냥 맛있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땅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위가 망가지며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연세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잔병치레가 많아져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께 땅콩을 추천드립니다.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땅콩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혈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땅콩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땅콩 속의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땅콩 한 줌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근육량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은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땅콩 속에 포함된 라신과 아르기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재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 속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연세가 들면 다리 쥐나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땅콩을 자주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콩이 이런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섭취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는 땅콩 속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아졌다고 합니다. 땅콩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땅콩 한 줌이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땅콩이 가장 좋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땅콩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엽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땅콩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땅콩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땅콩과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시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땅콩의 환상궁합 파트너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먼저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땅콩 속의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비타민C와 함께하면 그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땅콩 속 지방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소화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억제할 수 있어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간혹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과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이 사과의 당분을 천천히 소화하도록 돕기 때문에 속이 편안합니다. 공복에 사과와 땅콩 한 줌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궁합은 바로 당근과 땅콩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연세가 들수록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 땅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지방이 풍부하여 당근 속 영양소를 몸에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샐러드에 땅콩을 뿌리거나 땅콩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을 함께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 변성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바로 두부와 땅콩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는 것이 큰 고민이죠.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나 마그네슘과 함께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땅콩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두부의 칼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데요. 두부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근육 회복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땅콩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의 첫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작용이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땅콩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에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단순한 가려움증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서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젊은 층보다 발병 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은 대표적인 고위험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칼로리 과다입니다. 땅콩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땅콩 100g당 약 560kcal에 달하며 이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많이 드셔도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관절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은 체중 증가로 인한 관절 통증이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땅콩을 한 줌, 약 3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과체중과 비만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정량을 섭취해야 할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입니다. 땅콩은 습기에 매우 약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데 이 곰팡이 중 일부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땅콩 섭취로 인한 간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냄새가 고약하다면 절대로 섭취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지만 오히려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과식해도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땅콩 과다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불량이 잦은 어르신들께서는 땅콩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을 볶아서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삶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의 부작용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술과 땅콩입니다. 술과 땅콩,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이 조합이 사실은 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가벼운 안주로 땅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 땅콩의 지방 성분이 알코올 대사를 방해하여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과 지방이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안주로는 땅콩 대신에 저지방 단백질 식품이나 생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간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조개류와 땅콩입니다. 조개와 땅콩 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개류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땅콩에는 피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분뿐 아니라 아연과 칼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 철분이 풍부한 조개를 먹으면서 땅콩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틴산은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조개류를 드실 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우유와 땅콩입니다. 우유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식품이죠. 하지만 땅콩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오히려 방해되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땅콩 속 피틴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칼슘은 체내 흡수가 어려워지며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노년층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아침에 간편하게 땅콩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칼슘 보충을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땅콩 대신에 통곡물 시리얼이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